너무 비싼 렌트 때문에 이제는 렌트도 분할 납부하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좋은 일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재밌는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렌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렌트도 결국은 분할 납부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 업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건 뭐 밴쿠버 데일리 하이즈라는 기사고요. 그리고 이사벨라 독토라는 분이 만든 기사예요. 보면은 rent now, pay later. 그러니까 지금 렌트하고 돈은 나중에 내라. 캐네디언 컴퍼니가 플렉서블하게 페이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회사를 찾아보니까 젠베이스라는 회사요. 뭐 캘거리에 알버타주에서 이제 시작된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캘거리 베이스 회사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달에 첫 번째 날에 렌트를 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로 주급은 바이위클리로 돈을 받는데 이거랑 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거를 바이 먼슬리 페이먼트를 받는 거에 맞춰서 반 내고 다음에 또 월급을 받으면 뭐 주급으로 표현이잖아요. 또 인컴을 받으면 또 반을 내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었을 때는 그래 좀 부담이 들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렌터들을 위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렌터들한테 더 많은 렌트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렌트하는 날 첫째 날에 보면 막 이제 저도 테넌트를 오랜 동안 테넌트였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낼 때 굉장히 마음이 바쁘잖아요. 막 좀 급하기도 하고 그럴 때 반만 내면 되니까 좀 기분 좋게 피스 인 마인드 해라는데 이게 정말 피스 인 마인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사를 좀 더 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날이나 뭐 3일까지 첫 번째 반 정도 렌트를 내고 그 다음에 뭐 25일까지 두 번째 렌트를 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받는 날이 되니까 좀 플렉서블하게 그 전에 내면 되니까 2주마다 설정을 하면 되겠죠. 이 회사에서 파이낸스 서비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통장에서 출금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알버타주, 사스카추안, 그리고 마니토바 주만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브리티시 콜롬비아도 BC주도 오고 그리고 동부 온타리오주도 당연히 서비스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언뜻 들었을 때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좋다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게 참 이거 보면서 이 기업은 참 머리가 좋다는 생각을 정말 들었어요. 와, 정말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고 그 요즘 대세는 구독 서비스잖아요. TV도 구독해야 되고 아마존도 디즈니 플러스도 그리고 넷플릭스도 구독 서비스고 모든 게 구독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한 번에 큰 돈은 안 내지만 결국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에 돈을 받는 것보다 안정적인 돈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인 건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주인도 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1000불까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9.90 그리고 1500불까지는 14.90 요즘에 1500불 1000불 당연히 대부분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14.90 1500불 넘어가면 또 거의 20불을 내야 됩니다. 월세를 조금 더 내는 개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월세에다가 저 서비스비를 이제 더해서 내야 되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간에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런 나오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그 주인들이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집도 좀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하는 것처럼 이 정부에서도 요즘은 그 정부에서도 하우징들을 통해서 뭐 집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오면 또 그때그때 돈을 또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죠. 요즘 렌트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렌트가 얼마 정도냐 하면 제목 보시면 뭐 자고 일어나면 여기는 부동산 밴쿠버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얼마 전 기사야.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월세. 그래서 지금 1등이 밴쿠버, 버나비 3등.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건데 지금 그나마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지만 써리도 전국 23등이에요. 그래서 방 하나짜리 1650불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통계적인 겁니다. 통계적인 거. 실제로 가보면 렌트 페스티벌 볼게요. 여기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나마 여기가 저렴한 물건이 나와 있는 게 대부분 아파트먼트 그러니까 뭐 렌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싸게 나오긴 해요.
그나마 싼 서리 한번 볼까요? 서리 센트럴, 여기도 방 한 개에 1850불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진 보면은 깔끔하게 되게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를 알긴 알아요. 근데 다 이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두 개 유닛 이렇게 정비는 사진 찍어 놓고 여기 들어가는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올해 바닥도 새로 한 것 같긴 한데 오래된 바닥 그대로 써야죠. 대부분 이게 렌트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싸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길포드도 조금 싼데 여기도 방 한 개짜리가 1850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문 회사들이다 보니까 막상 가시면 건물이 굉장히 낡았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리고 세탁실을 공용으로 써야 돼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OECD 국가 출신들이고 굉장히 한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정말 부자기도 하고 서비스도 정말 세계 최상의 서비스를 받는 나라에 살다 와서 저런 집에 들어가기가 심리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좀 쉽진 않더라고요. 물론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절대 반대, 절사 반대해서 절대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딴 데로 더 싸게 이상한 데로 또 가긴 했지만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웨스트민스터라 하는데도 여기는 당연히 좀 더 비싸죠. 방 한 개짜리인데 1925불 올라갔고 여기도 건물은 낡았고 그리고 세탁실 당연히 공용이겠죠. 뭐 코키틀람 이런 데는 이게 회사들이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벌써 방 한 개짜리가 2275불입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도 회사네요. 포티무드에 있는 아파트먼트니까 회사에서 전문 경영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당연히 깔끔하죠. 새로 지었으니까 새로 지은 거라서 깔끔한데 세탁실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대가 아까 봤던 것보다 400불이 많죠. 400불이 비싸게 됩니다. 이게 방 한 개짜리 이 정도 내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한국 분들이 엔조선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어마어마하죠. 가격들이 뭐 방 4개짜리 3,350불 랭리. 이 혼자 살면서 렌트할 수 있나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렌트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코키틀람 방 2개짜리도 버킷틀람이네요. 이것도 3,200불 방 2개짜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앤썸에서 만든 조지타운이라는 곳인데 서리에서 방 한 개 1,800불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내놔서 조금 싸게 내놓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내는 데는 2,000불에 내놓더라고요. 그래도 200불 싸게 내놓을 수 있어요. 개인이다 보니까. 여기 당연히 새로운 건물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죠. 뭐 한번 봐볼까요 한번. 크진 않죠. 475스퀘어핏이니까 그래도 세탁실 다 쓸 수 있고 개인 화장실 뭐 짐 아니면 짐도 좋고 그리고 주변에 역도 가깝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똑같은 것들이 평균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게 나온 것들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은 또 찾아보면 서리는 1650불에 좀 쌀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밴쿠버 시장이 또 중국계가 됐다고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엄청난 하우징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 주변에 이런 타워형을 만들어서 옆에 상가 들어가고 위에는 다 렌트입니다. 렌트를 이렇게 많이 제공하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관리 문제가 불거지고 이런 회사한테 맡긴다 그래도 이런 회사들이 결코 싸게 주는 게 아닙니다. 결코 싸게 주지 않아요. 결코 싸게 주진 않지만 뭐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하겠죠. 근데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렌트를 산다는 게 하우징이잖아요. 근데 하우징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나중에 좀 따로 좀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렌트도 분할 납부하는 시대가 결국은 너무 비싸면 천천히 열리기도 하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겠죠. 근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결국 서비스 피를 내야 되니까 결국 더 많은 렌트를 내야 하고 악순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건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뭐 퍼스트 홈 바이어 뭐 인센티브도 있고 그리고 뭐 저번에 얘기했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다시 30년짜리 모기지를 해볼까라고 지금 공청회를 작년부터 열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뭐 괜찮으면 또 캐나다 도입될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런 많은 서비스라든지 텍스라든지 시장이 개입하는 요소들이 결국은 집값을 결국은 밀어 올리고 렌트도 결국은 밀어 올린다. 이 밴쿠버 같은 경우 문제점이 지금 렌트 제한을 뒀잖아요. 렌트 상한선을 제한을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상한선에 걸릴 걸 알고 미리부터 비싼 가격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첫 번째 렌트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다가 계약이 끝나고 나가게 되면 3% 5% 걸려 있잖아요. 이걸 넘겨야 되니까 한꺼번에 확 올려받는 거죠. 그래서 갭이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비가 작년에 비해서 막 20% 30% 오르는 게, 정부에서 제한을 뒀는데 오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새로운 집을 짓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정부 시책을 벗어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 못 올렸으니까.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들이 결국 시장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렌트의 분할납부 시대는 결국은 렌트의 상승을 일으킬 테고, 결국 렌트의 상승은 집값으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